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그동안 18주 정도, 18차까지 일요일마다 제가 실리콘 교육을 하느라고 처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계획했던 계획하고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던 것들이 좀 잘 안 된 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잠시 쉬게 되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리고자 하는 영상들은 글쎄요, 지금 제일 시급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전문인들이라는, 전문 직업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냥 대충 하는 거, 이런 차이점들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우리가 창호 시공을 요즘은 아무나 다 합니다. 결과물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창호를 오래도록 한 때하고 지금하고 대표적으로 달라진 상황이 하나 있죠. 예전에 저희들은 자재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유성 실리콘 하나만 가지고도 외벽 마감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참 한 몇 년 전부터 자재는 너무 좋아졌죠. 외부 전용 실리콘이라든지 또는 뭐 접착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프라이머라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 자재들은 더 좋아졌는데에 비해서 신종 직업이 생겼더라고요. 실리콘 개보수 직업이라는 거. 시공하고 설치한 외부 창문에 비가 새고 물이 새고 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제거를 하고 보수를 다시 하는 이런 실리콘 개보수 직업이 생겼더라고요. 저희들은 참 몰랐는데 4차 교육에 그런 분이 한 분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쓸 때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하자가 없는 데 비해서 자재는 더 강도나 접착력이나 더 좋은 자재, 프라이머나 외부 전용 이런 실리콘까지 쓰면서 왜 하자가 더 많이 발생해서 그런 신종 직업까지 생겼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설치하고 나서 겉모양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만은 그 안에는 많은 숨은 전문성이 좀 들어있죠. 설치나 시공을 했을 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그게 이제 대물림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나지 않는 숨은 시공, 간단한 것 같지만 그런 법들을 모르고 이제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 창문 위에는 무거운 유리가 걸린 창이 서게 됩니다. 그런 하중이나 또는 태풍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지 않나 해서 그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유튜브가 간혹 창호 관련된 것이 올라오면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레일과 로라편 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른 분들이 레일과 로라의 레일이 파손됐을 때 하는 방법이 곧 또 하자가 발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올렸고, 이번에는 제가 방충망을, 최근에 어떤 유튜브 하시는 분이 방충망, 안 빠지는 방충망을 쉽게 빼는 법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너무 따라해서는 위험할 수가 있는 아주 원칙이 없는 방법이라서 제가 할 수 없이, 위험하지만 않으면 그냥 제가 눈 감고 넘어가겠는데 아주 위험한 방법이라서 제가 그거부터 먼저 시급하게 수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충망이나 창문의 레일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충망이나 창문이 있으면 이 측면은 이 레일에 걸리도록 이 정도의 어떤 깊이가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이 깊이가 한 20mm 정도 됩니다. 밑에도 20mm 정도 되겠죠.
하이샷이 같은 경우는 24, 5mm 정도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하이샷이는 아무래도 플라스틱 소재다 보니까 유격을 조금 더 줘야 됩니다. 휨도 있고 바람이나 압력에 흔들릴 자체적으로도 조금 힘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제작 과정에서 알루미늄은 정확한 정치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하이샷이 같은 경우는 절단을 하고 난 뒤에 녹여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 1, 2mm 정도 오차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작사마다. 그런 것까지를 또 감안하고 바람에 자체적으로 조금 힘이 좀 더 알루미늄보다는 더 하기 때문에 이런 유격을 좀 더 준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레일에 걸리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하이샷이나 대충 요 정도가 걸립니다. 여기는 레일 밑에는 이제 로라라는 게 있겠죠. 방충망이든 뭐 창문이든. 그럼 요 거리, 요만큼 거리와 요만큼 거리가 레일에 걸려 있는 것인데, 요게 합이 한 14에서 15mm 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쉽게 7mm, 7mm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7mm, 7mm 정도가 걸리는 것이 왜 안 빠지느냐. 자동으로 남은 요 7mm를 하고 나면 여기는 지금 벌써 한 14mm 정도, 13, 4mm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만큼이 올라가서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13mm가 8mm라고 했을 때는 12mm가 되겠죠. 그러면 7mm, 7mm, 14mm하고도 6mm를 더 주는 이유는 사람이 설치를 할 때 조금의 어떤 정확하게 수평이 이렇게 다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했기 때문에 여유분을 더 준 것입니다.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정상적인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갔다가 그냥 쉽게 빠지고 쉽게 장착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시공상 원인이 잘 안 빠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시공을 할 때 사람이 하는지라서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이 뭐 맞추려고 해도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충진제가, 벽하고의 충진제를 조금 많이 넣었을 때 이게 조금 이렇게 수평보다 조금 이렇게 내려왔다면 당연히 이 폭이 좁아지니까 잘 안 빠지고 잘 안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공의 부주의로 또 수평을 맞춘다고 하는데, 이 조금 고인목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이렇게 수평보다 조금 배가 부르게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이 폭이 좁아지니까 창문이든 방충망이든 잘 빠지지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건 시공상에 조금 부주의라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시공을 정확하게 했다 치더라도 때로는 이 처짐 현상 때문에 조금 처졌다면은 역시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참 잘 안 빠지는데, 간단한 원리죠. 이렇게 잘 안 빠지면 이 길이가 만약에 여기에 요만한 길이가 있다면, 이 방충망이든 뭐 자재가 요만한 길이가 있다면 요만한 길이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것을 조금 이렇게 휘어 보면은 요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죠. 요게 바로 방충망 빼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지금 알루미늄 방충망 같은 경우에 그냥 바로 서 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지면 당연히 길이가 짧아지는 이 원리로 이제 안 빠지는 방충망을 빼는 거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뭐가 잘못됐냐면, 자, 지금 보시면은 요 7mm, 7mm 같으면은 이분은 위에 7mm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것은 처지거나 이래서 10mm 이상이 더 눌러 앉은 거죠. 레일을 물고 있다는 건데, 이것을 빼는 방법이, 이게 10mm를 이거 휘어서 빼려고 하면 어지간한 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첫째, 이게 잘못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들어서 뺀다면은 말씀드렸듯이 7mm에서 이만큼 들고 나면 밑에는 안 빠지는 게 1mm만 부딪혀도 방충망은 안 빠지게 돼 있죠.
근데 앞서 이야기한 그분은 이게 그냥 7mm가 이거 쳐졌으니까 정상적인 뭐 이 높이인데 쳐졌으니까 한 이만큼이 더 레일을 물고 있는 이 7mm 이상, 10mm 이상의 것을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그 정도를 휘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는 더 어렵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것 같으면 이렇게 들면은 밑에는 한 2, 3mm가 물릴 겁니다. 어지간한 처짐 아니면 2, 3mm 정도는 이렇게 휘었을 때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빼는 거죠. 두 번째로 결정적으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의 방법이 이런 식입니다. 이거를 당기고 이거를 이렇게 고정해서 바깥으로 미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빼는 걸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1층 같으면 모르겠지만 2층 이상만 돼도 이게 이왕에 잘 안 빠지는 방충망입니다. 그런데 10mm 가까이를 빼려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휘었을 때 이 힘보다는 이 미는 힘을 이라서 겨우 걸렸을 때 겨우 걸려서 이렇게 뺀다고 막 힘을 쓰다가 그 빼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만약에 툭 빠졌을 때 이게 방충망이 떨어질 때 사람이 앞으로 쏠려가지고 추락사할 수도 있습니다.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제가 위험한 방법이라서 저희 샤시 기사들도 예전에 경험 없는 초심자들은 이렇게 해서 추락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방충망이 밑으로 떨어져서 밑에 주차된 차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크게 다치거나 손상을 입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빼느냐 하면은 일단 두 사람이서 안전하게 최대한 들어 올리면은 밑에 걸리는 길이가 한 2, 3mm나 이 정도 많아봐야 5mm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이걸 밀면서가 아니고 안으로 당겨야 됩니다. 안으로 든 채로 안으로 당겨서 휘어줘야 방충망이 그러니까 바퀴 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거를 당겨서 이렇게 빼야지 미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빠지는 걸 힘을 쓰고 하다가 여기 정신 팔려 있다가 만약에 툭 빠졌을 때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죄송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바깥에 방범창이라고 고시라고 그러죠. 중창 같은 경우에 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뭐 추락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발코니라든지 베란다, 난간대 정도는 사람 요 정도밖에 안 옵니다. 하다가 그냥 떨어질 수도 있고 크게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 하나도 핵심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쳐져서 한 10mm 이상을 휘어서 빼겠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 유격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들면 한 2, 3mm 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잠깐 휘어서 빼주시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미는 방법이 휘는 방향이 바깥으로 미시면 크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하부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안으로 빠지는 거죠. 요런 영상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그러고 또 제가 계획했던 시공 영상 말고 먼저 하나 더 다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18자 동안 실리콘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다들 현업에서 실리콘을 좀 다뤄보신 분들이고 실내 건축 관련해서 설비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보면 참 해서는 안 될 거를 모르고 그냥 하시는 게 많습니다. 실리콘 부분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리콘을 하고 잘 안 된 부분을 침을 이제 만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침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침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 간단하지만 그거 제가 요 다음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상 방충망 빼는 법 잘 다시 한 번 더 보셔가지고 안전한 방법과 원리를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